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2장에서는 기본 차트, 일단 한 개의 변수 특징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바 차트,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를 했다면, 이번에는 3장 데이터 시각화 기본 차트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주요 내용들은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앞장에서는 데이터 시각화 과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바 차트, 라인 차트, 파이 차트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트리맵도 보고 그랬어요. 그죠? 아울러 마크 카드 활용, 그죠? 그리고 퀵 테이블 계산 적용 등 각 차트와 관련하여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계속해서 데이터 시각화 기본 차트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 중에서 산점도라고도 불리는 스캐터 플롯, 그리고 박스 플롯, 상자 수형 그림이라고 하는 박스 플롯, 그리고 히스토그램, 예, 그리고 하이라이트 테이블을 그려보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부가적인 기능도 함께 익혀볼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한번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실습도 하고 추후에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난 장과 마찬가지로 연습 문제도 한번 풀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장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상관관계를 시각화하는 차트. 자, 여기서 우리가 상관관계라는 것은 두 변수의 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스캐터 플롯, 산점도라고도 불러요. 한국말로는. 그래서 스캐터 플롯, 이게 흩뿌려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플롯은 우리가 이렇게 Y축과 X축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점의 형태로 흩뿌려진 거예요. 흩뿌려진 이러한 상태를, 이러한 그림이 바로 X축과 Y축으로 구성된 평면에 점을 흩뿌리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우리가 산점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산점도도 스캐터 플롯도 여기에 나타나는 데이터의 경향에 따라서 강한 양의 상관관계, 이쪽 거꾸로 이런 형태로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 경우에는 또 음의 상관관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본 바 차트라든지 라인 차트라든지 파이 차트는 하나의 측정 값을 표현하는 차트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상관관계는 제가 그랬죠. X와 Y축이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측정 값을 어떤 차원으로 쪼개서 볼 것인지가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던 바 차트와 라인 차트, 파이 차트는 하나의 측정 값을 표현하는 차트이면서 그 측정 값을 어떠한 차원으로 우리가 쪼개서 살펴볼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였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는 스캐터 플롯은 두 개의 측정값, 피처,
변수, 속성 이런 값을 두 개의 측정 값을 한 화면에 올린 후에 그 둘의 관계가 바로 상관관계죠. 어느 하나가 증가하면 어느 하나도 따라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를 하거나 뭐 이런 관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의 관계에 집중하는 표현 방식이 바로 스캐터 플롯이 됩니다. 산점도가. 그래서 스캐터 플롯을 그리는 방법을 살펴본 후 예시를 확인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측정 값을 마우스 왼쪽으로 당연히 더블 클릭을 하면 행선반에 올라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측정 값도 역시 마우스 왼쪽으로 더블 클릭을 하면 열선반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X축과 Y축을 확인한 후 필요시 따라 행과 열을 바꾸는 아이콘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리고 또 분기하고자 하는 차원을 우리가 마크 카드의 세부 정보 위에 드래그 앤 드롭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분석 패널을 선택해서 우리가 추세선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세선은 뒤에서 바로 다음 장이나 아니면 이번 장에 시간이 된다면 같이 다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가지고 XY축에다가 흩뿌려 놓는 방식이 스캐터 플롯이고 그 흩뿌려진 방식에다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는 추세선을 그려서 지금 어떻게 가고 있구나, 저렇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2장에서 사용했던 슈퍼즈 스토어 KR 데이터셋의 오더즈 테이블 알죠? 우리가 2장에서 썼었죠. 그죠? 이 테이블을 태블로 위로 가져와서 이제 연습을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품의 만약에 할인율이 높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상품의 할인율, 디스카운트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품의 할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회사의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반비례 관계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할인율과 수익률 사이에는 어떤 실증적 관계가 보이는지 일단 탐색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죠? 먼저 우리가 할인율은 이 슈퍼 스토어 언더바 KR 데이터셋의 오더즈 테이블에 보면 데이터 원본에 존재하는 디스카운트 필드가 바로 할인율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지만 수익률 필드는 우리가 여기 그러니까 데이터셋 여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원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두 개의 변수를 올린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태블러에서 분석을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태블러에서는 데이터 원본에 존재하는 필드, 우리가 필드가 있었죠. 그죠? 그러한 필드를 활용하여
우리는 새로운 필드를 생성할 수도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거를 전문적으로 어떤 데이터 필드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9, 0, 수 이렇게 점수가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만약에 세 과목의 점수만 있으면 우리는 여기서 합계를 나타낼 수도 있고 평균을 나타낼 수도 있고 등수도 나타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존에 있는 필드를 가지고 이용해서 이렇게 나오는 변수, 속성, 필드를 우리는 파생 변수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태블로에서는 분석의 폭을 넓히는데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계산된 필드 만들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된 필드는 우리가 데이터 작업창 왼쪽 데이터 패널에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역삼각형 아이콘을 클릭을 하거나 혹은 측정값 필드 아래의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계산된 필드 만들기 메뉴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파생 변수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이건데요. 자, 계산된 필드 만들기 있죠.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왼쪽 패널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있으면 세일즈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이러한 메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우리가 딸깍 체크를 하면 자, 그래서 메뉴를 우리가 계산된 필드 만들기 메뉴를 선택을 하게 되면 나오는 빈 공간에다가 우리가 수식을 입력할 수가 있는 형태로 이렇게 떠요. 그런데 잘 봅시다. 썸이에요. 썸은 누구나 다들 아시다시피 썸 함수는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sum profit. 그죠? 그래서 profit은 수익이에요. 수익을 나누는데요. 뭘로? 세일즈 뭐예요? 매출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수식을 입력을 하고 우리가 직접 이 계산된 필드 명을 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난 후에 필드의 제목을 profit ratio로 정하겠다. 즉 수익의 총합을 매출의 총합으로 나누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의미는 뭐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물건을 내가 1,000원에 팔았어요. 그럼 매출이 1,000원이죠. 근데 여기에는 원재료도 들어가고 무슨 재료도 들어가고 뭐 등등등등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0원을 팔았는데 뭐 이 물건을 만드는 원가가 있죠. 재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원가를 빼고 200원이 남은 상황이라면 수익률을 얼마? 20%로 보겠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이해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창이 뜨면 profit ratio에서 이게 수익률이죠.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수익의 총합을 매출의 총합으로 나누면 우리는 수익률을 20%로 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수식을 만들어서 확인을 누르고 적용을 누르든지 확인을 누르면 이와 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프로핏 레이티오가. 그러면 이거는 데이터 원본에 있는 게 아니죠. 얘는 세일즈와 프로핏이라는 이 두 개의 두 개의 데이터 원본에 있는 그 두 개의 필드를 가지고 필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산된 필드죠. 그래서 계산된 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프로핏 레이티오, 즉 한국말로는 파생변수라고 우리가 흔히 빅데이터 쪽에서는 파생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했던 파생변수 프로핏 레이티오가 하나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수익률과 할인율의 상관관계를 산점도 스캐터 플롯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음 한번 보면, 자, 이제 두 개의 측정 값이 준비되었죠. 되었으니 차례대로 화면에 올려보자 이거예요. 먼저 디스카운트 필드를 더블 클릭한 후 그 다음에 파생변수로 만들어진 프로핏 레이티오 필드를 더블 클릭을 하면 스캐터 플롯 오른쪽 상단에 동그라미가 하나 표시돼요. 원래 여러 개가 제품이 많이 팔렸을 건데 하나로 표시가 돼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그렇죠. 태블로에서 제가 첫 장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죠. 태블로에서는 사용자가 특별히 설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측정값의 기본 집계 방식은 합계라는 거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데이터 패널에서 특정 측정값 필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기본 속성에서 우리가 집계를 선택을 해서 기본 집계 방식을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측정값을 화면 위에 올리게 되면 항상 새롭게 설정된 집계 방식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하나가 처음에는 표시가 돼요. 근데 그 동그라미가 바로 뭐냐? 할인율을 X축에서, 그러니까 X축이 할인율이 되고 Y축이 수익률이 되겠죠. 이렇게 보기 위해서 행과 열 바꾸기 아이콘을 사용을 했다. 그래서 디스카운트 필드는 그 자체가 비율이죠. 디스카운트는 할인율이니까. 그죠? 할인율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비율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개념상 계속 더하는 합계 집계보다는 평균 집계로 살펴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이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디스카운트 필드의 집계 방식을 평균으로 바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글에 보면 여기에 유일한 원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화면에 올라와 있는 유일한 마크인 원 위에 우리가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딸깍 갖다 대면요. 마우스를 올려보면 도구 설명에서 디스카운트 할인율이 15.6%, 프로핏 레이티오 수익률은 0.1247이라는 메시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치가 뭘 의미를 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바로 이 수치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이 회사는 우리가 오더즈 테이블 다 뜯어봤잖아요. 드릴 다운 해서 얘는 2018년도부터 2021년 4년 동안의 데이터가 있죠. 그게 한 점으로 집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4년 동안 물건을 판매를 했죠. 판매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4년간 평균 할인율이 15.62% 디테일하게 보면 62%가 되고요. 수익률은 12.47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인을 이만큼 하면 내가 1,000원을 줬어. 1,000원을 매출을 일으켰어. 그런데 할인율이 15.6이니까 얘는 뭐 대충 두드려 잡아서 한 850원에 팔렸다. 매출이 생긴 거잖아요. 이게 원가가 아니라 판매가가 1,000원이라면 15.6을 하니까 한 850원, 40원 정도의 할인을 160원, 50원 정도를 할인을 해주겠죠. 근데 이 중에서 원가 다 빼고 내한테 떨어지는 게 124원, 뭐 120 반올림해서 125원이 내 수익률이다. 이 말인 거예요. 평균적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4년간의 모든 판매 기록이 이 하나의 점에 집약이 된 거죠. 우리가 따로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단순하게 뭐예요? 디스카운트 필드하고 우리가 만들었던 파생변수인 프로핏 레이티오 필드를 더블 클릭을 해서 그냥 범내 세부 정보를 우리가 표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점에 집약이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보기 위해서 제품명, 프로덕트 네임 필드 있죠. 그죠? 이 필드를 마크 카드에 세부 정보에 올려 이제 우리가 하나의 점을 제품 수준으로 분기한 화면이 다음에 나오는 슬라이드 그림이 되는데요. 그래서 한번 보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지금 뭐예요? 밑에 지금 제가 디테일하게 그리지 않아서 그런데 여기가 지금 뭐죠? 할인율 이게 수익률이고요. 이게 할인율이에요.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어때요? 할인율이 1로 가면 지금 0.1, 0.2 해서 커지죠. 할인율이 클수록 수익률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맞잖아요? 안 그래요? 반비례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음의 상관관계라고 해요. 원래 이렇게 가는 거는 양의 상관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 회사가 4년간 판매했던 제품의 종류는 총 몇 개일까? 이거 다 세알려 보면 알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현재 화면이 프로덕트 네임 필드에 의해 쪼개져 있기 때문에
화면에 있는 각 원은 개별 제품들을 다 의미를 하겠죠. 우리가 여기에 프로덕트 네임을 세부 정보로 가지고 왔으니까. 따라서 이 원들의 개수를 모두 세면 질문에 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육안으로 어떻게 알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죠? 육안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태블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바로 이렇게 왼쪽 하단에 보면 1849개의 마크가 있다. 그리고 행 곱하기 열 곱하기 해서 한 개씩이다. 그리고 평균 디스카운트의 합계는 27,986.5%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려줘요. 토탈 몇 개인지 태블로에서는. 그래서 현재 태블로 화면 왼쪽 하단을 보면 마크의 개수가 1849개로 확인이 되고 있죠. 요렇게. 그래서 이 마크의 수가 곧 화면에 있는 원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처럼 제한된 공간에 오밀조밀 모여있는 많은 원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는 솔직히 쉽지 않죠. 맞잖아요. 따라서 스캐터 플롯의 초점이 각각의 원 하나하나를 에 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캐터 플롯은 전체적인 경향성과 두 측정 간의 측정 값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방점이 찍힌 차트라고 앞서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를 가장 우리가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트렌드 라인이라고 불리는 추세선입니다. 왜 여러분들 주식 같은 거 해보시면 추세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주식 하시다 보면 뭐 일봉, 주봉, 뭐 월봉 이래가지고 쭉 꺾고 쭉 꺼가지고 뭐 이렇게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한번 보기는 봤죠.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그러한 내용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스캐터 플롯의 초점이 각각의 하나의 원 하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캐터 플롯은 전체적인 경향성과 두 측정 값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방점이 찍힌 차트이다 보니까 이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 패널에 그쪽에 있는 도구 중에서 분석 도구를 클릭을 해보면 추세선이라고 나옵니다. 그거 뒤에 설명할게요. 추세선이 나옵니다. 그거를 적용을 시키면 아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선형 추세선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추세선이 나와요. 그리고 당식이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쑥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추세선인데 그 내용은 여기 제가 추세선 활용하기 여기에 있죠.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거는 뭡니까? 스캐터 플롯, 산점도의 개념과 그리고 두 개의 측정 값을 화면에 올려서
그들의 상관관계를 표현하는 스캐터 플롯, 그죠? 에 대해서 만드는 방법, 그리고 태블로를 통해서 파생 변수를 우리가 즉 계산된 필드를 만드는 것까지, 그리고 또한 그 계산된 필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수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과정과, 그리고 이 스캐터 플롯에 올라와 있는 한 점이 나타내는 디스카운트나 프로핏 레이티오 0.1247이라는 메시지의 의미, 그죠? 알아야죠. 그리고 태블로는 항상 집계, 합계죠. 집계 방식이.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본 속성을 집계로 해서 기본 집계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프로덕트 네임을 통해서 이렇게 산점도를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태블로가 이렇게 나타내 주죠. 왼쪽 하단에.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추세선에 대한 설명도 하고 상관계수와 뭐 P밸류 값도 조금 나오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실습하면서 스캐터 플롯 만들고, 그리고 뭡니까 추세선도 갖다 붙여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